냄새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타고난 건지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생활 습관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냄새가 나는 거를 몰라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꼭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반갑습니다. 이덕진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현재 광운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아우 습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에어컨 없이 건드리기 힘든 계절이 됐고 특히나 장마 막바지가 되니까 습도 저는 더운 건 참겠는데 습도 100%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땀이에요. 실내에 들어가면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이제 냄새 날까 봐. 저쪽을 보고 있으면 나한테 냄새 나서 그런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나만의 비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물처럼 있을 때는 사실 이게 냄새가 안 나는데 마르면서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나는 냄새니까 물처럼 있을 때 빨리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땀이 나기 시작할 때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것도 냄새를 없앨 수 있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클렌징 워터에 묻혀서 닦아내는 것도 응급처치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비상 대책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아요. 오늘 나가기 전에 더울 건지 내가 땀이 날 건지 계획이 있잖아요. 땀이 날 것 같으면 옷을 한번 더 챙겨가서 갈아입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었다. 계획성 있게 대책을 세우고 나가자. 저는 항상 가방에다가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의외로 제이시네요. 의외라는 것도 의미지 못한데 원래 제입니다. 원래 그 뭐 다 계획 세우는 편이라. 저 완전 피어가지고 옷을 챙기라고? 막. 두 분은 약간 극과 극이었는데 이제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정답을. 사실 요새 손선풍기 되게 많아요. 손선풍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땀을 좀 식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부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땀을 식히는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나기 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 항균 티슈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있어서 그런 걸로 겨드랑이 같은 데서 땀이 제일 많이 나고 발에서 땀이 많이 나니까 그런 데만 좀 씻으면 중요한 자리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제 한국인은 냄새가 유난히 안 난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로 제가 보면 깜짝 놀랐는데 한국 사람 겨드랑이에다 코를 박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근데 진짜 냄새가 안 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를 봤는데 우리끼리는 냄새가 나거든요. 진짜 우리 처치가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팩트입니까? 네, 유전적으로 한국인 냄새가 없다라고 입증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ABCC1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변이가 두 가지가 가능해요. A변이랑 G변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인은 A변이가 발생했고 우리 몸에서 땀이 난다라는 거는 수분이랑 염분기만 나올 것 같지만 그건 보통 에크린 땀샘이라는 거고 사실 냄새가 나는 건 아포크린샘이라는 데서 보통 나오죠. 근데 이 A변이가 생기면 아포크린샘이 안 나와요. A변이가 얼마나 많이 되냐에 따라서 더 안 생길 텐데 한국인은 사실상 100%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이 한 85%.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 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냄새가 없는 건 확인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프리카나 유럽은 3% 미만이에요. 그 재미있는 게 그 변이의 특징이 귀지가 마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은 보면 끈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조하게 부스러지잖아요. 이게 A변이가 생기면 특징이 귀지가 건조하게. 그럼 내가 그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귀지가 항상 나는 이상하다 축축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어쩌면 그 A 변이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샤워를 자주 해서 습기가 많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유전적인 차이니까 그걸 내가 안다면은 좀 더 땀을 빨리 식히거나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포크린샘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이제 페로몬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 덜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인간은 페로몬을 못 느끼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이콥슨 기관이라고 이 뱀이나 이 안쪽에서 느끼는 건데 인간은 그게 퇴화해서 페로몬 향수니 뭐니 다 거짓말이고 페로몬이라는 거에 우리가 막 현혹되거나 매달릴 필요는 없고 이게 동물이라면 페로몬의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는 거지 우리가 막 그 향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거나 그거는 아마 아닐 거라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정말 잘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냄새가 나는 거를 몰라요.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자기한테 나쁜 냄새가 나는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힘든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냄새 있습니다. 자기가 벗어놓은 옷을 샤워하고 나와서 맡아보면 돼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치. 그러고 싶지 않으면 나는 거야.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혹은 뭐 정말 심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데 사람들이 고개를 다 이렇게 돌린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심한 경우는 땀을 정말 많이 흘린 경우니까 예외적일 것 같고, 평소에 냄새가 날까? 이런 거를 이제 찾는다고 하면 벗어났던 옷에서 냄새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가 또 빗었던 빗이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아니면 이제 마른 수건으로 문질러서 맡아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발도 이제 좀 문질러서 맡아보는 방법. 확인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꼭 해봐야 될까? 하기 싫다 하면 나는 거고 씻어라. 네. 근데 어쨌든 냄새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타고난 건지 아니면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생활 습관 때문인지 이거는 왜 그런 걸까? 그 두 가지 원인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생활 습관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크린 땀샘, 아포크린 땀샘 다 냄새는 사실은 없는데 그게 세균하고 복합적으로 이제 만나면서 지방산하고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세균 번식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이 나겠어요? 비만한 사람, 당뇨가 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지방산이 많이 발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기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냄새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같은 거 많이 먹고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몸에 지방산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물 많이 드셔야 되고, 이제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식품에 재밌는 게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심한 냄새가 나게 만들 수 있을까? 최악의 식품이 아스파라거스라는 거는 밝혀져 있어요. 알파라고스가요? 아스파라거스가 소변 냄새를 엄청 지독하게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 거기 황성분이 엄청 생겨서, 그리고 소변이라는 건 배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땀으로도 당연히 황 같은 그 성분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도 비만이나 이런 단순히 지방산이 아니라 좋은 걸 먹으면은 당연히 더 덜할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 혈액과 조직액을 돌아다니다가 땀이 나올 때 조금씩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나오죠. 그러면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워시아웃 돼 가지고 나오니까 희석도 좀 시켜주고. 자, 여름에는 옷이 얇아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요. 그래서 안에다 꼭 다른 옷을 하나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사진 같은 거에 가끔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소리 질러 했는데 여기만 젖어 있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그냥 불편해서 저도 2겹씩 입거든요. 그리고 요곳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면 땀이 아예 안 나게 하는 것들 바르면 일주일 가까이 안 난다고 하는 엑스로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 괜찮은 걸까?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바르는 게 가장 간단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문의약품이 아니라서 그냥 약국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땀샘을 막아서 땀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바르는 게 여름을 나기에는 훨씬 더 낫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병원에서 좀 더 나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수술로 땀샘을 다 박박박 긁어내는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더 진화를 해서 레이저로 땀샘을 파괴하는 시술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땀이 안 나게 하면 나는 지금 너무 더운데 땀이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시술을 했으면 손에서 땀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팔꿈치에 막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데 막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가장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는 거는 사실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도 신경을 차단을 시켜주는 거는 맞긴 한데 굉장히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단점은 오래 지속이 안 되잖아요. 보톡스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여름이 시작할 때쯤에 겨드랑이에 맞으면 그래도 이 여름은 조금 수월하게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진짜 괴로운 사람들 많거든요. 수험생들 시험을 못 본다 이런 학생들도 꽤 많아요. 자, 그럼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싶으면 청결하게 씻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땀을 막으려고 뭘 바르건 뭘 하건 안 씻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채취를 한 번에 싹 뺄 수 있는 샤워 방법 전문가로서 있는지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 향균 알코올 스프레이를 뿌린다. 세균을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도움 돼요. 실제로 항균 비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도움이 되지만, 근데 알코올 성분이라서 이게 이게 휘발되면서 또, 피부 장벽이. 그리고 호흡기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스프레이는. 알코올 같은 거는 자극이 좀 생길 수 있고 탈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항생제로 샤워를 하면 안 될까? 문제는 비쌉니다.
아니 항생제를 어디서 살 거야? 뭐 합성해. 그 정성물만 씻으시면 될 거야. 맞습니다. 전 씻을 때 항상 귀 뒤에를 좀 신경 써서 또 머리 감은 다음에 샴푸 같은 게 여기 끼어서 잘 안 씻기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래서 전 여기 쪽을 좀 많이 씻고 저도 이제 귀 안, 귀 바깥 여기 신경 많이 쓰고요. 그럼요. 거기서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위거든요. 근데 거기는 약간 어려운 게 전 항상 하다 비누가 좀 들어가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귀는 절대 파지 마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저는 꼭 하라고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서 면봉으로 귀 안쪽 훑어주는. 네, 훑어주고 배꼽하고 훑어주는 거.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나서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 있는데 발가락 사이 찬 드라이어로 잘 말려주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 훑다 보면 막 피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피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쓰는 그 면봉이 있는데 폭신폭신한 면봉이 있어요. 너무 딱딱한 면봉은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제대로 닦이지도 않고 큐팁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잘 말리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 중에 씻고 잘 안 닦으시고 그냥 속옷도 입고 옷 입고 왜냐면 자연히 말려주겠지. 그럼요. 근데 그게 그 상태에서 피부 상재균에 의해서 습한 환경이 만나면 냄새가 다시 또 나는 거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이제 잘 닦고 특히 여기는 안 말리면 비듬도 생기고 또 냄새도 오래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말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샴푸도 집에 몇 가지를 구비를 해놔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좀 많을 때는 민트 성분이나 징크피리티온, 비듬 같은 거를 좀 잡아주는, 피지를 잡아주는 그런 샴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좀 보습이 필요한 날인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샴푸를 쓰고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냄새도 좀 잡아주고 피부의 자극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바디 클린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너무 건조하면 안 좋다고 하니 보습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또 말려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샤워를 잘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온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랑.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에 씻으시는 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손상이 되고 너무 차가운 물로 처음부터 씻으시면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또 이제 전체적인 건강 측면에서는 찬물에 한 번씩 노출되는 게 항노화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마지막에 찬물로 뭐 세안을 한다거나 샤워를 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그 찬물이 막 0도씨여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리프레시 되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게 모든 사람한테 도움은 되는 게 아닌데요. 보통 약간 혈압이 낮으시고 부교감 신경 쪽이 조금 우세하신 분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참는 분들 있잖아요. 말 없어지고 이런 분들은 찬물 자극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냉탕, 온탕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혈관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리프레시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참고 찬물에 들어가고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온천, 사우나.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진짜 안 하시는 게. 왜요? 땀 팍 빼고 나면 이제 독소 싹 빠지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건 운동을 하면서 빠지는 땀과 다르니까. 너무 뜨겁다, 너무 차갑다 보다는 항상 중용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수리 냄새에 또 말씀해 주셔서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수리 냄새 안 나는 머리 감기 방법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으니까. 중학생들 교실에 들어가 봤어요? 안 갈 겁니다. 그때는 2차 성징에서 또 성인과 다른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 그래. 피지 냄새 이런 경우에는 곰팡이 샴푸, 니조랄이나 헤드앤숄더 되게 많습니다. 그게 또 모든 사람마다 균종이 달라서 그런지 효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샴푸를 매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침 저녁 감아도 돼요. 그리고 샴푸를 하고 박박 문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손톱으로. 그러면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손끝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그 샴푸를 하고 난 5분 정도는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거품이 있는 상태로. 그렇죠. 약처럼요. 네, 약처럼. 그렇게 하면 냄새를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채취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악화시키는 습관들이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중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으로 안 좋거나 피부도 그런 게 있을까요? 이 떼미는 게 물리적 각질 제거고 화학적 각질 제거가 한때 또 유튜브에서 엄청 유행했던 비타민 A 크림. 그거 2개 때문에 피부과에 환자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뭐냐면 자극 피부염으로.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한데 보호막을 다 제거를 하면 피부 예민한 사람들은 빨갛게 됐다가 그게 착색이 돼요. 거뭇거뭇하게 되고 따갑고 아프고 결국에는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뽀얗게 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좋아하면 안 되고 피부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장벽이 다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백제도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하물며 이태리 타올로 박박 문지르는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타고나기를 뽀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무심코 따라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위험하죠. 다르니까요. 피부가 까만 사람이 그런 거를 하면 뭐 피부가 하얘질까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나만의 팁이라든가 했는데 좀 안 좋은 것들. 미세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많은 곳이 물티슈거든요. 물티슈의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물티슈로 자주 몸을 닦으면 모공 같은 데 미세 플라스틱이 박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는 또 이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는 곳에서 이제 먹거나 생활한 분들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가 나왔기 때문에 몸을 닦을 때는 웬만하면 샤워를 하는 게 좋지, 물티슈는 이제 비상용으로 긴급할 때 아니면 되도록 그걸로 몸 닦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얼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얼굴에 열감이 쉽게 오르니까.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은 메이크업도 좀 많이 하고, 요즘 남성분들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땀이 나니까 트러블 나고, 비비면 너무 눈도 따갑고, 그게 이제 불편해요.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일단 그 질문에 답이 있는데 손으로 안 만져야죠. 만져서 모든 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지러워도 거울로 한번 확인하고 면봉으로 최소한만 만지시는 거. 그리고 기름종이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도 좋다 나쁘다 막 설왕설래 많은데 그 기름이 나오는 거를 좀 정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 기름 위로 뭐 먼지가 앉는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가려움이 시작되는 거라서. 남자들 중에 기름종이 갖고 다니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티슈로 닦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안 좋습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티슈의 재질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있는 휴지는 쓰지 마시고요. 티슈도 되게 질이 좋은 티슈가 있어요. 저는 크리넥스 중에서도 아주 소프트한 거, 그거는 코를 풀 때나 메이크업 수정할 때만 쓰고 밑에 뭐 더 흘리거나 했을 땐 절대 쓰지 않아요. 아까우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휴지의 재질만 좋으면 이건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핸드폰 안 닦으시고 계속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걸로도 피부 트러블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 핸드폰 좀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극이 되고, 또 말씀하실 때 자꾸 얼굴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턱을 괸다거나. 저 좀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손톱 밑에 사실 균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걸로 코도 막 만지셨다가 막 머리카락 만졌다가 뭐. 저는 그래서 여자들 손톱 긴 분들 보면 진짜 그 안에는 세균 덩어리거든요. 그걸로 클렌징도 하고 세안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저 얼굴이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진짜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쁘게 하는 거 대신에 이제 감당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시작하면서 들은 얘기들, 화장을 할 때보다 지울 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제대로 지워야 되고 세안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세안은 피부가 좋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방에 지저분한 게 막 어질러져 있으면 건강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굴이 쓰레기인 채로 자는 거예요. 피부에 자극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알레르기성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메이크업 성분은 화학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방부제도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피부를 자극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눈화장, 착색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시는 분들한테 눈화장을 너무 자주 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확실히 피부가 많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잔여물이 남아있는 게 좋은 건 아니라서 세안을 잘하고 깨끗하게 닦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통 선크림도 이제 메이크업으로 치잖아요. 근데 선크림을 발랐을 때도 이중세안, 그러니까 1차는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 같은 걸로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2차에서 클렌징 폼이나 비누로 세안하는 걸 이제 이중세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매일 밤마다 이중세안하기 너무 귀찮다, 솔직히. 그래도 해야 되느냐?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안 되냐? 일단 세안의 목적은 제가 얘기 드렸죠. 근데 너무 박박 닦다 보면 집이 마모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중 세안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를 너무 박박 닦아버리면 중요한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되 피부 장벽은 잘 보호해 주는 거. 그러려면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장을 어느 정도 했느냐. 지금 선크림만 발랐는데 그렇게 귀찮게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느냐. 네, 맞아요.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조금 정성을 들여서 폼 클렌저로 2번만 세안하세요. 근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눈화장도 다 하고 진짜 이렇게 두꺼운 화장을 했는데 안 한다는 거는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폐물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중 세안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면 되고, 또 하나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내 피부가 너무 지성이냐 너무 건성이냐 예민한 피부냐 이거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돼요. 지성 피부고 개기름이 흐르는데 이때는 이중 세안이 훨씬 더 이득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건조하고 예민한데 이중 세안을 그러면 피부 장벽이 다 손상이 되면서 내 피부가 왜 그러지?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자꾸 나빠지지? 기미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벽이 손상될 정도로 그렇게 강박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나쁘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중 세안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한테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합성인 사람들 뭐 여기는 지성인데 여기는 건성이면 여기만 이중 세안을 해야 된다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네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중 세안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손상되는 걸 보호하려면 다음날 아침 세안에 그냥 물 세안만 한다거나 이렇게 보완하시면. 자, 그러면 너무 심하게 클렌징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문제가 된다 하셨으니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하는 성분이 있는 클렌저를 쓰는 게 좀 좋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클렌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살리실산 같은 거, 바하, 아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각질을 좀 정돈해주는 정도의 클렌저가 중요하고요.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 얇아 이런 사람들은 pH가 한 4.5에서 5.5 정도 되는 중성 세안제를 해야지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해서 사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브랜드 앞에 나와 있는 이 제품의 특징을 좀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클렌징 제품이 다양한 거는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느껴지잖아요. 클렌징 워터, 오일, 말씀하신 뭐 밀크 이런 1차 클렌징 제품. 근데 결국 이것도 계면활성제가 아닌가 싶은데 비누랑 과연 화학 성분이 다른 거냐. 비누로 되는 걸 괜히 이제 고급지게 포장해서 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비누로 되죠. 되는데 성분을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계면활성제는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이 있으면 이 안 섞이잖아요. 이 사이를 계면이라고 불러요.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섞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모든 물질이 계면활성제다 보니까 비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 폐 기름을 회수해서 빨래비누 만들어서 오고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방 성분을 강알칼리성 물질, 우리 흔히 뭐 양잿물이라 부르는 거랑 섞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녹았을 때도 알칼리성이 좀 강한 편이 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심할 수가 있고요. 같은 효과를 갖더라도 피부에 대한 자극을 줄이고 좀 더 물에 잘 녹으면서 기름때를 제거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죠. 그것들이 클렌징 제품들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거라서 같은 계면활성제 뭐라고 써있더라도 비누보다는 자극이 훨씬 덜하다. 클렌징 오일이나 밤은 얼굴에 문지르면 오일이랑 화장품이 이게 섞여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섞여야지 우리도 안심이 되는데 클렌징 워터는 이게 알코올도 아니고 아세톤도 아니고 이게 과연 물인데 제대로 닦일까? 일단 용매로서의 물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유효 성분으로서 지용성 성분들을 포함하는 그런 거 말고 물, 베이스가 되는 물이요. 유럽의 물 일단 석회 성분 많아서 안 좋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유럽 여행 갈 때 이런 거 제거 안 하면 뭐 트러블 올라온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화강암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은 물이 맑다. 단점은 기름이 없다. 유전층이 못생겨요. 화강암 기반에선. 그래서 유럽 쪽이 아무래도 석회수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세안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에비앙 같은 게 뭐 좋음으로 썼다? 이거 다 프랑스 쪽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라는 국가가 특히 이런 클렌징 제품 같은 거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연구를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제품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자리에 지금 딱 눈에 띄는 클렌징 워터죠.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H2O. 이것도 프랑스에서 개발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입 제품이 흔하지 않을 때 프랑스 여행을 가면 약국에도 하나씩 쟁여오던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클렌징 워터계의 절대 강자다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럴 만한 게 1초에 하나씩.
1995년부터 1조 1개씩 판매되고 있는 센시비오 H2가 특별한 이유가 과연 있을까? 뭐가 다르길래 사람들이 이거 허세입니까? 왜 프랑스 거 삽니까? 아무래도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H2O라는 단어를 왜 붙였을까? 결국에 물, 이 워터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했을 거고, 물로 대부분 돼 있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작은 주머니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기름으로 막이 되어 있는 주머니가. 원래 세제나 계면활성제가 청소하는 것도 이 기름 성분들이 기름때를 잡아서 물에 녹을 수 있는 그런 표면을 가진 채 씻겨 나오거든요. 미셸. 네, 이런 구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원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양 성분들 전달할 때도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mRNA 백신을 이걸로 만들어 전달하죠. 리포솜이라는 걸로 속에다 넣어서. 그것 때문에 클렌징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고, 오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저는 워터 제품이 그래도 헹구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20대 때 미용과 피부에 관심이 있는 그냥 일반 여성으로서 써봤을 때 이게 순하니까 확실히 피부 자극이나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게 적고, 다만 이제 이거를 또 너무 강박적인 사람이 쓰면 화장솜 때문에 물리적 자극이 생겨요. 그래서 또 화장솜에 대해서 제가 또 엄청 조사를 많이 했는데 실키 원단으로 한 화장솜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 피부 자극은 덜하면서 세정력을 높일 수 있죠. 그리고 화장솜을 사용을 할 때도 좀 충분하게 적셔주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거 아까워서 조금 하다 보면 그 솜의 재질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깝더라도 충분히 묻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손으로 그냥 하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또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요, 솜에 하는 거하고 손으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밀착력의 차이가 일단 1번이에요. 화장솜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닦일 수가 있겠지만 손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비누 거품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 피부에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재질이 좋은 화장솜을 사용을 해서 충분히 묻혀서 살살 코 이렇게 옆에도 꼼꼼하게 문질러 주시는 게 좋죠. 저는 이제 그거 쓰거든요. 클렌징 티슈. 클렌징 티슈는 환경에도 너무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아요. 클렌징 티슈는 진짜 비상용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이제 이 클렌징 워터도 다 똑같지 않다. 제가 듣기로는 이 제품이 물처럼 생겼지만 초정제소라는 걸 쓴다고 하고,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셸라 테크놀로지, 이게 노폐물 흡착, 수지질막 강화, 과학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 자, 이거 정확히 알려주세요. 일단 초정제소는 뭐고 미셸라의 조공법 어떤 걸까요? 초정제수는 1차 증류수를 넘어선, 그러니까 증류수라는 게 물에 원래 수돗물에 있으면 그걸 정제를 시켜서 염분도 제거하고 이런 작업들에서 1차, 2차, 3차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3차 정제수가 제일 좋고, 우리는 그걸 이제 초순수라고 부릅니다. 2차는 그것보다는 덜한 건데 얘도 초순수에 포함이 되고, 화학적인 입장에서는 깨끗한 물이다. 깨끗한 물에게 기대한 효과는 역시 자극이 적고 오염이 적고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피부 민감도가 좀 높은 분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셀라라는 표현도 저희는 이제 마이셀, 용어가 조금 다르죠. 정확히 마이셸이 어떤 겁니까? 계면활성제입니다, 한마디로. 계면활성제의 특징은 굉장히 작은 하나의 분자인데, 이쪽 부분은 물이랑 친한 친수성, 이쪽 부분은 기름이랑 친한 친유성, 이게 동시에 하나에 들어있어서 얘네들이 주머니처럼 쭉 배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로 된 곳에 작은 기름 방울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름으로 된 곳에 작은 물방울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둘러싸면서요. 이 주머니를 마이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약물을 전달하거나 영양성분 전달하거나 의료 쪽에 쓰는 게 저희 쪽에서 많이 하는 거고, 얘를 아마 마이셀을 복수형으로 써서 미셀라를 한 것 같은데, 미셀라 공법 자체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실제로 이 기술을 클렌징 워터에 사용을 처음 한 게 바로 이 바이오더마가 30년 전에 했다라고 하니까, 클렌징 워터에 미셸라 공법을 쓴 것은 원조다. 원조 맛집 같은 느낌이 있네요. 놀라운 게 다이어더마에서 30년 동안 성분을 한 번도 안 바꾸고 하나도 안 바꾸고 리뉴얼을 안 했어요. 10가지 성분 중에서도 6가지를 피부 장벽 강화 성분으로 채웠다고 해요. 몇 가지 읽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이 열매 추출물 보통 진정할 때 쓰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뭐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은 건 원래 보습이나 이런 작용에 사용됐던 물질들이 들어있던 거고, 그 외에도 피부 장벽을 뭐 케어한다거나 아니면 수분 공급이나 보습, 쿨링 이런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6가지 정도가 혼합이 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조합되어 만들어진 기능적인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저속노화에 있어서 이만큼 진심인 제품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성을 다한 제품인 건데,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센시비오 H2 장벽 강화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세안, 물 세안을 하지 않았을 때 촉촉함이
오래 간다라고 합니다. 성분 자체도 피부 건강을 위한 그런 것들이라서 오히려 물 세안을 해서 씻겨내는 것 대비 보습감이 6배 가까이 증가한 임상 결과가 있다고 하니 기특한 제품이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세안을 끝낸 다음에 기초 케어를 꿀팁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자, 이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다이어트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세안을 한 다음에 스킨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안 쓰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정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나왔던 게 바로 스킨이고요. 이렇게 세정제가 좋을 때는 스킨이 굳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요즘 가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가 워낙 까맣다 보니까 미백 에센스를 쓰고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 저 로션으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가을, 겨울 이때는 이제 크림으로 대체를 하고 요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자, 오늘은 땀이 정말 줄줄 나는 그런 여름에도 몸에 향기가 나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올바른 세안법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